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이제 이것저것 매매를 또 오늘도 좀 잘 됐어요. 상당히 잘 됐고, 뭐 이제 대하TI 조금 많진 않지만 적게 물려있긴 한데, 뭐 이거는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뭐 오늘 수익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 상태인데, 오늘 일단 오늘도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에서는 뉴스를 보면서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 측면에서 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신풍제약도 하고 시젠도 하고, 그다음에 대하TI, 빅텍, 스페코도 했었던 것 같은데 스페코도 몇백 했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 케이스가, 오늘 스페코 그냥 시가에 질러놨죠. 질러놓고 슈팅 줄 때 그냥 나눠 팔았어요. 그냥 시가에 1000만원 단위로 갖다가 빅텍이랑 스페코 그냥 둘 다 질러놨습니다. 빅텍이랑 스페코는 시가에 그냥 1, 2천씩 해가지고 그냥 질러놓고서 슈팅 나왔을 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빅텍은 대장이어서 눌릴 때 한 번 더 하고 짧게. 그 이후에는 이제 공략을 제가 못했는데, 뭐 이거는 못한 건 못한 거고, 아침에 빅텍이랑 스페코는 제가 그냥 시가에 때렸습니다. 시가에 때렸어요. 그 다음에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슬쩍슬쩍 한 4번 정도 나눠 샀는데,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북주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도 오후 3시 비건, 오산 방문, 방한, 시간 일정을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좀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지수 영향 때문인지 이제 끝까지 좀 내렸어요. 근데 뭐 이거 어차피 뭐 손절 치면 되는 거고, 안 간다 싶으면은 뭐 손절이 그렇게 무서운 금액도 아니고, 얘는 이미 오늘 수익금으로 갖다 다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여가지고,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오늘 좀 좋진 않았어요. 근데 비중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그만큼 비중도 엄청 중요해요. 좋아 보이는 종목에서 비중을 더 때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지, 아니면은 최소한 이것저것 매매를 할 거면은 비중을 다 같이 하던가, 내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내 기준에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을 때는 비중을 때릴 수 있다. 실력이 늘다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확신 있어 보이고 더 괜찮은 종목들, 그런 것에서 비중을 때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빅텍이랑 스페코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질렀어요. 아니, 시장 가로 갔다가 아침에 그냥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유를 설명드려야죠. 오늘 장 전에 북한 외무성,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북한에서 뭐 우리나라의 중재자 소원이라면 해봐라, 잠꼬대 같은 소리,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냥 의지 없다는 거를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이거 보고서 대하TI는, 자 보시면은 대하TI는 제가 아침에 어제 들고 왔던 뭐 몇백 안 되는데 그냥 들고 왔다고 했었죠, 적게. 그 돈 그냥 시가에 일단 정리했었어요. 일단 정리했습니다. 왜? 이거는 뉴스상 어찌됐든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시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토요일날 최선희 발언도 이런 느낌이었죠. 여하튼 오늘 비건이 방한을 하는데 장 전에 이미 이런 공격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하TI 어차피 비중이 적으면은 손절이 부담이 없어요. 뭐 이제 비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1억으로 굴리는 사람, 2억으로 굴리는 사람은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원으로 굴리는 사람인데 100만원을 다 박았다. 그게 마이너스 막 5%만 되면은 손절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항상 리스크 있는 종목에서는 비중을 그만큼 더 중요시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서 매일 설명드리죠. 그래서 대하TI는 진짜 그냥 아침에 이거 악재네, 얘 팔고서 시장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열려봐야 알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빅텍이랑 스페코 한 번은 움직이겠다, 이 뉴스로 갔다가. 그래서 대하TI는 일단 시장가 정리를 해놓고, 반대로 갔다가 이 뉴스 아침에 장전에 있길래 빅텍 스페코는 비중을 좀 때려가지고 단타 계좌에서 치고선 때려서 그냥 시가에 그냥 더 이상 추가 매수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했죠, 아침에.
얘네는 오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슈팅이 좀 잘 나와줬어요. 생각보다는 슈팅이 조금 잘 나와줘가지고 괜찮게 그냥 아침부터 엄청 편하게 수익을 내고, 그러면은 매매가 엄청 수월해져요. 아침에 내가 뭔가 그냥 생각하던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그냥 내놓는다. 그러면은 그 뒤에 매매는, 왜냐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막 당장 뭐 얼마를 벌어야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이성적으로 갖다 판단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하면은 그걸 복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조금 시달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케이스들이 있다? 아니,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아침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냥 생각했던 대로 그냥 수익 좀 괜찮게 내고 나면은 뒤에 매매는 정말 원활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빅텍 스페코는 저런 뉴스 때문에 그냥 시가에 박았고, 슈팅 주길래 예상보다 좀 괜찮게 줬죠. 스페코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 팔았어요. 나눠 팔고서 빅텍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해먹겠다 해가지고 7,200원, 그 다음 7,050원, 6,080원 막 이렇게 해서 탁탁탁 걸어놨는데 7,200원 부근에 있던 것만 사지고 그 밑은 안 오고서 그냥 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두 옷가 차이로 갔다가 두 번째 매수는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냥 7,400원 라운드 피겨길래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판 느낌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여튼 오늘 빅텍 스페커로 갖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엄청 편하게 게임하면서 수익냈어요. 게임하면서. 하여튼 이 녀석들 저런 뉴스 때문에 했고, 데아티아이는 이제 비건 방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뭐 끌적끌적 많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샀는데, 일단 시간에는 슬쩍슬쩍 오르네요. 평단가에서 팔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비건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기보다는 뭐라도 보따리 상에서 얘기는 꺼낼 것 같은데, 지금 북한 태도 봐서는 이번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번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혹시라도 북한이 혹할 정도의 재료를 꺼내놓는다. 그럼 그때부터 북한이 또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얘네도 이제 한 4, 5천씩 막 스윙 땡기고 뭐 1억도 막 받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대북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 단타 계좌에서 하긴 하는데 비중은 안 싣고 있어요. 얘네는 무조건 보고 나서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이제 좋게 결과가 나온다, 합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제 바로 뭐 10% 20% 갈 수 있죠. 저는 이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리스크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협상 테이블에 확실히 앉는 거 보고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번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계속 강해가지고 이 다음 두 번, 세 번 비건이 뭐 방한을 하든 뭐 트럼프가 발언을 하든 그때면은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헛소리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비건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로 엄청 매력적인 보따리를 가져왔을 확률도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북주는 조금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나봐야 알죠. 어차피 까봐야 아는 건데, 아무튼 뭐 이제 이거 보니까 뭐 이제 대북주 뭐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그런 분들 힘내시길 바래요. 이거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들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신풍제약. 얘는 사실 오늘 뉴스는 저는 얘는 보면서 좀 그냥 그래 보였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에는 얘 뉴스는 사실 끌리지 않았어요. 보면서도. 왜 안 내려가? 오늘 7월 7일이죠? 뭐 이상한데? 오늘 신풍제약이 아침에 뉴스가 왜 안 내려가지? 뭐가 이상한데? 씨.
근데 이건 잠그는 건데. 요 놈이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코로나 임상 시험 기간을 뭐 4개에서 9개인가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뉴스가 원래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뭔가 HTS가 고장난 건지 조금 이상하네요. 하여튼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얘가 이때 그걸로 갖다 슈팅을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0시 3분? 10시 전에 나와가지고 이 피라맥스 임상 이상하고 있는 거 좀 속도 낸다 뭐 그런 제목으로 갖다 4개에서 9개 병원으로 확대. 근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살짝 그렇게 매력있어 보이는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료는 제 기준에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제가 오늘 매매를 어디 구간에서 했냐면은 요놈 이거 슈팅 주고서 10시 이후에 내려갈 때 여기서 2번 사고 여기서 또 샀거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했을 때 팔고서 좀 배 좀 아프더라고요. 얘도 비중은 조금 실었는데 왜냐면 시장 주도주였는데 이거 매수하고 매수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아침 10시에 이때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이 구간의 하락 있죠. 이 구간의 하락이 이 종목이 눌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요 10시 6분 10시 3분부터 지수급락이 있었죠. 지수급락. 지수급락이 10시 한 15분 정도? 여기가 10시 15분이 급락 딱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수가. 근데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신풍제약이 뉴스랑 실시간 종목 조회 1위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확 땡겼어요. 거래대금도 오늘 1조 터졌는데 아침에도 꽤 많이 터졌습니다. 이 시간대에. 몇 천억 터지고 있었어요. 한 1, 2천억이나 막 하여튼 시장에서 얘 강한데? 하고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는 이거 좀 애매한데? 그냥 임상시험 기간 확대. 병원 4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뉴스는 조금 사실 애매했어요. 제 기준에는. 근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 끌고 주목받고 하니까 보긴 봤거든요. 보긴 봤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이 구간에서 급락을 하더라고요.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급락을 하는데 지수 투매로 갔다가 내려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지수랑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이제 제 영상 중에 낙주 매매 아니면 뭐 지수 투매 나올 때 뭐 급락 때 뭐 매매하는 거 그거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했습니다.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은 같이 지수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지수 투매에 뚜렷한 이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무력 도발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실제로 갔다가 무력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부딪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실제 시황, 전 세계 시황에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갔다가 피해를 입힐 정도의 액션이 취해져서 지수가 투매가 나오는 거면은 그때는 손절이 하거나 째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구간의 투매는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닥 없었어요. 10시 15분부터 이때가 아마 빅텍이 올랐을 땐가? 그렇죠. 빅텍이 오르니까 그냥 반사로 갔다가 지수가 내린 거예요. 10시 6분. 귀신 같죠? 10시 3분, 6분부터 15분까지 정점을 찍었죠. 빅텍이. 얘는 10시 3분부터 15분까지 내려왔죠. 지수가. 이거를 이용했습니다. 지수가 툼에 나오는 게 바로 뉴스를 찾아봤어요. 뉴스를 찾는데 그리고 옆에 뉴스를 틀어놨던 거에서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수 투매가 나올 정도의 특별한 얘기도 없고 이제 전업 형님이랑 동생이랑 뭐 주변 이제 몇몇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톡방을 봤는데도 특별하게 지수 투매를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빅텍을 매매하고 있었잖아요. 보면서 이거 그냥 방산주가 갑자기 오르니까
지수가 쫄아서 내리는 거구나. 뭔진 몰라도 방산주가 오르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은 빅텍 이거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그냥 슈팅 땡긴 건데 얘가 분명히 진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지수도 반대로 진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전에 지수 틈에 나오기 전에 강했던 종목이 뭐였지? 찾아보니까 신풍이었습니다. 뉴스도 있고, 뉴스가 사실 제 마음엔 안 들었지만 신풍이 뉴스도 있고, 거래 대금이랑 실시간 종목 조회 막 1, 2, 2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그냥 뭐 실질적으로 갔다가 뭐 문제 있어서 지수가 툼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방산주가 갑자기 오르니까 반대로 갔다가 지수가 내린 거고, 이거는 이유가 없으니까 진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 그러면은 진정이 되면은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 지수 때문에 눌렸을 텐데, 지수가 턴을 한다 혹은 진정이 된다,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높아요. 정확히 말하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낙주매매 그 공부용 영상에서 지수랑 연동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랑 진짜 똑같은 개념으로 갖다가 신풍제약을 매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풍제약이 그 전에 강했는데 지수 틈에 나와가지고 내려갔구나. 근데 지수 틈에 이유가 별게 없네. 진정되겠네. 지수 다시 진정이 될 거고, 그럼 그 전에 강했던 놈 다시 오르겠네. 해가지고 신풍제약 그냥 나눠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 거는 36,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 전고점 돌파해서 팔았어요. 그냥 사실 이게 제가 여기서 더 안 본 게, 말했죠. 제 기준에는 기준이 조금 그냥 재료가 솔직히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냥 이 재료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좋은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전고점 돌파해 주길래 좋다 하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고점에서 잘 팔았다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더 날라갔죠. 얘는 좀 많이 샀었는데, 지수 틈에 낙주매매여가지고 조금 샀었는데 좀 아까워요. 이거는 이 뒤에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사실 제 기준에는 재료가 분명히 다시 봐도 저는 저 재료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은 안 되는데, 반대로 갔다가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 관심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케이스인 거죠. 제가 뭐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얼마나 쏠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로 뒤에 강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강할 줄 알았으면은 오늘 더 뭐 눌리면서 잡고 뭐 매매를 하긴 했을 텐데, 뒤에 아예 매매를 안 한 이유가 재료가 안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냥 저기서 수익 내고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수익 잘 냈다. 꽤 잘 났거든요. 한 6%, 7% 막 이 정도 났었어요. 이 종목도 비중 좀 실었는데 지수 투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놈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주매매 영상 낙주매매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바로 지수 틈에 나오니까 이유 찾고, 이유가 별거 없네? 이거는 지수 진정되겠다. 그러면 지수 틈에 나오기 전에 강했던 종목이 뭐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매매를 좀 아침에는 베팅을 하고, 오늘 신고가 갈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저 시간대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슬쩍 정찰병 위주로 갔다가 좀 넣어놨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왔지?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수익은 뭐 다 충당하고 남으니까 5% 내려왔네요. 좀 볼 것 같아요. 얘는 아직 그렇게 얘네가 쉽게 보내줄 것 같지 않고, 오늘 신고가도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이 녀석은 아침에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매매를 했고, 얘가 뭐 한 9시 몇 분이야 저거 턴할 때 샀는데, 얘는 그냥 이유가 엄청 심플했어요. 제가 중간중간 진단 키트는 그냥 시제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제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아침 시작하고서 내려갔다가 아침 시가 돌파를 하는데 13만원이죠. 라운드 피겨 13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길래 그냥 이제 1000단위로 따닥 박았거든요. 근데 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매매하기 엄청 쉬웠어요. 오늘은 저 뒤에 뭐 물린 거는, 물렸다고 표현하기도 좀 사실 민망할 정도여가지고, 저거는 어차피 저거 정배수로 갖다가 한 5배수 물 타면은 바로 사라지는 돈이라. 자, 보시면은 아침에 웨인이 그냥 간을 보다가 9시 3분
외인이 플러스로 갖다 전환을 하죠. 6억 팔았다가 전환을 하고 계속 사기 시작해요. 그냥 저 이거 보고 매매했어요, 오늘. 시젠은 애초에 최근에 중간중간 진단키트, 시젠, 실적 이거 3개 포인트로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고, 예, 장대양봉 뽑아주고 지금 신고가 위치를 지금 3번이나 때린 상태였었잖아요. 요렇게 신고가를 돌파는 못했어도 3번이나 때린 상태였는데, 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하루 조정을 주긴 했지만 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제가 영상에서 아직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다, 얘네가 매수한 것 대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다 라고 하면서 좀 계속 더 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대놓고 외국인이 턴을 하는 거 보고서 얘 오늘 날 잡나? 해가지고 신고가 한번 보내긴 하겠구나. 대신에 오후 주도주까지 사실 봤었어요. 근데 저기서부터 외국인 팔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눌리면 또 살려고 했는데 얘 눌리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넘기든 아니면 그냥 들고 있으면 또 올 것도 같아요. 저는 어차피 그렇게 막 그냥 비중을 앞에서나 실었지 뒤에서는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하다가 먼저 매수할 때나 좀 크게 실지 그 뒤에서부터는 수익 난 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확 줄이거든요. 뭐 별로 지장은 없는데 순저를 쳐도 여하튼 외국인 플러스 원래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어서 근데 고점에서 잘 팔았네요. 그냥 14만원 돌파하길래 전고점 신고가 위치길래 그냥 한 번에 그냥 얘 분할 매도 볼까 하다가, 보통은 신고가 돌파를 하면은 내려오거든요. 신고가 돌파를 하면은 다시 내려와요. 특히 14만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생각해서 14만원 위에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고서 밑에 살짝 14만원에서 일단 한번 슬쩍 산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 그냥 쭉 팔아가지고 어찌됐든 아침에 오늘 오전 매매는 진짜 수익 내기 정말 매매가 잘 됐어요. 수월했어요. 영아테크도 그랬어요. 오늘날 영아테크도 제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수소 트럭 니콜라랑 엮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아침 브리핑에서 저는 수소에서 좀 영아테크 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영아테크가 어제 상한가 간 게 세계 최초 현대차가 수소 트럭을 뭐 상용화 양산체계 구축 이건데, 그 앞에 붙는 게 니콜라를 제친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이었죠. 그러면서 아침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니콜라 주가가 내렸다. 니콜라 주가가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조금 더 그쪽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 어제 이슈로 올랐던 영아테크, 거기다가 내일 7월 8일 EU 수소 전략 이런 거 키포인트들을 엮어가지고 영아테크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영아테크 아침에 갭이 좀 뜨긴 했는데 그 부근에서 그냥 싹 잡았어요. 싹 잡고서 분할 매도로 갔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오른데 더 크게 몰라다가 수소 테마 애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수소 테마 애들이 못 따라왔어요. 내가 오늘 JNK 턴은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사가지고 어제 산 거랑 해서 지금 평단 주변인데, 이 종목 어제도 샀었죠. 그래서 평단보다 조금 위인데 얘는 아직 들고 있어요. 뭐 내일 보고서 팔던지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일진다이아는 뭐 이제 그냥 막판에 슬쩍 발 담갔고, 스퓨얼셀은 내가 매매를 했던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얘 말고서 뭐를 했지? 뭐 하나를 했는데, 수소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 한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안 했나? EM코리아? 아니야, EM코리아도 아니야.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귀신 같네요. 여하튼 오늘 영아테크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때문에 그런 니콜라 주가 내린 거에 대해서 반사이 현대차
그리고 어제 현대차 이슈로 현대차를 엮어서 올랐던 영아테크. 그리고 영아테크는 제가 차트 자리 좋다고 설명드린 흔적이 이거죠. 차트 자리, 저는 이런 자리 항상 똑같아 보여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승률이 좀 잘 나오는 거를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왔다가 봤으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저항이었던 자리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서 영아테크 이런 점 때문에 다 좀 괜찮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시가부터 그냥 매매 쭉 땡기고, 그 다음에 17,300원 부근에서 또 다시 잡아서 조금 들고 왔습니다. 적당량. 그래서 엄청, 이게 막 고점에서 판 매매는 막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다 막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게 분할 매수를 했잖아요. 따다닥 하고서 분할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은 얹혀요. 걸려요. 제일 저점에서 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점에서 판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차피 팔 때는 라운드 피겨 같은 거. 근데 얘는 호가가 좀 얇아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좀 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영아테크 매매했고, 에코프로 BM은 어제 전 이놈 그냥 홀딩해서 들고 왔다 그랬죠. 시가에 그냥 정리했어요. 갭 뜨길래. 근데 그게 운이 좋게 또 고점에서 판 것처럼 잘 깔끔하게. 영아테크는 에코프로 BM은 어제 외국인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슈팅 줄 법한데 하면서 오후장이 이 정도 외인 수급이면은 슈팅 줄 법한데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갭 주길래, 거기다 테슬라가 솔직히 좋게 갔죠. 테슬라 때문에 아침 전기차 갭들이 좀 많이 떴고, LNF는 뭐 4만원 넘어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LNF는 매매를 못했고, 이 녀석은 어제 들고 온 거 그냥 정리했습니다. 근데 시가 고점 만들고서 쭉 내려갔어요. 운이 좋았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확실히 연차 내고서 그냥 집에서 뒹굴면서 이제 좀 주식 컴퓨터로 갖다 보고서 매매를 하니까 뉴스 보는 게 일단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좀 이것저것 많이 찔러봤는데 쌍용차 시간에도 4.8% 가네. 아쉽다. 정리를 했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가 이게 있었어요. 쌍용차 뭐 로스차일드에서 뭐 삼성증권이랑 로스차일드에서 그 평택 공장 이거 실사. 저는 처음에 이 로스차일드가 아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그건가 잠깐 고민했어요. 로스차일드 내가 아는 그 가문이 쌍용차를 실무진이 와가지고 뭐 실사를 본다고?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계 투자은행에서 로스차일드 이제 증권 그런 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어쩐지. 그래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걔네가 쌍용차에 왜 들어오나. 처음에 뉴스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로스차일드라는 단어만 보고서 뭐야 걔네가 뭐 이상한 갑자기 뭐 차량 쪽에 왜 이거 뉴스를 좀 늦게 보긴 했는데 얘는 그래도 이 뉴스. 그래서 여하튼 최근에 뭐 쌍용차가 매각 이슈가 있죠. 매각 이슈는 좀 항상 웬만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을 해요. 적당히 크게. 거기다가 지금 이제 로스차일드는 제가 보고 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아는 그 로스차일드가 아닐 텐데 하고 역시나 알아봤더니 유럽계 투자은행 그쪽의 이름이 로스차일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또 반대로 왔다 역으로 생각한 게, 이 로스차일드를 저처럼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로스차일드가 그냥 로스차일드라고 나왔어요. 로스차일드 투자은행, 뭐 유럽계 로스차일드 은행, 증권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으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근데 저 로스차일드가 그쪽이 맞나 진짜? 이렇게 하면 로스차일드 가문 나오죠 바로. 저 로스차일드가 그 로스차일드랑 같은 계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국제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대계 금융재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유럽 계열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로스차일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뭐 이런 재산 바로 얘기가 나오죠. 뭐 세계 뒤에서 전 세계 재산의 뭐 얼마를 갖고 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은 세계 최고 금융 재벌가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세계 1위 부호 가문. 그래가지고 그 로스차일드
얘기를 보고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로스차일드가 그 로스차일드일 것 같긴 하네요. 여튼 그렇다 보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늦게 봤지만 저는 사실 상한가를 홀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조금 팔고서 홀딩을 했다가, 왜냐면 그 로스차일드를 생각하고서 상한가를 홀딩을 했었어요. 했다가 깨지길래 일단 정리하고, 그래도 로스차일드인데 해가지고 이 재료상, 왜냐면 지수 투매가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전에 좀 깨지긴 했는데 턴을 했었거든요. 상한가를 좀 보면서 뉴스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좀 없는 느낌이었어요. 주도하는 테마는 없었고 각자 개별 재료로 갔다가 상승하고 뭐 이런 느낌? 거기다 SK바이오팜이 상한가가 깨졌죠. 상한가가 깨졌어요. 어제도 깨지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제대로 일단은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저런 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친 척하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시장 주도 테마는 없구나. 저는 이제 대북이나 수소 쪽 이쪽이 좀 주도 테마를 둘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방산 셋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셋 다 그냥 시세 주고서 내려가고 시세 주고 아니면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도 테마가 없으니까 개별 재료 있는 애들을 좀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로스차일드라는 이제 유명한 그 이슈 키워드가 뉴스에 있어가지고 쌍용차 매각도 매각인데 로스차일드 그래서 뭐 방문했다. 그래서 일단 슈팅 한 6% 7%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하고서 상한가를 봤는데, 아무튼 오늘 수익은 좀 엄청 괜찮게 챙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괜찮게 챙겼습니다. 매매 엄청 만족도가 높은 매매도 많았고, 오늘 데아TI 말고서는 아닌데 순저를 뭔가 하나를 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것도 크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대웅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갔더라고요. 아쉬워요. DPC인가 보구나. DPC를 그냥 한번 슬쩍 찔러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DPC다. 맞아. 찔러봤는데 돌파 매매로 갔다가, 왜냐면 상구간이 여기죠. 어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서 돌파하려고 해서 여기서 샀다가 그냥 한 4%인가 5% 정도에서 손절을 쳤어요. 맞아. 뭔가 오늘 매매 거의 다 잘 됐는데 이제 손절 친 게 하나가 있고, 데아TI는 그냥 오버나잇으로 갖다 들고 왔고 이런 식인데, 맞아. 아무튼 오늘 진짜 좀 이런 날이 있어요. 그 주도 테마는 없고 개별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돌아가는 애들. 오늘 텔콘 RF 제약 말고서 KPM 테크? 걔도 뭐 뉴스 있었죠? 얘인가 보다. KPM 테크. 저는 얘 뉴스는 보고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투자 미국 휴머니젠 이거 코로나 치료 이쪽 지금 재료로 엮여있던 애로 기억을 하는데, 나스닥 상장 신청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투자한 게 계산을 해봤더니 46억인가? 한 40 몇 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네. 49억. 예. 각각 230만 주씩 총 460만 주를 보유 중이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매매를 안 했어요. 재료는 보고서도. 이 회사들이 결정적으로 제가 텔콘이랑 KPM테크 이 회사는 둘 다 안 좋아합니다. 둘 다 안 좋아해요. 재무가 조금 안 좋거나, 텔콘은 양아치 회사여가지고 제가 그런 기억 때문에 재료 보면서도 얘네는 그냥 안 했고, 어차피 오늘 수익 엄청 잘 챙겨놔가지고 매매는 좀 괜찮았습니다. 유니온도 좀 이제 슬슬 갈 때 됐는데, 얘네들 뉴스 있던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여하튼 매매 이래저래 좀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한눈에 좀 들어오는 게 편하고 뉴스에 대한 수집이 워낙 편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매매가 엄청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더 잘 되네요. 또 그거는 어차피 한정적인 직장인의 비애다 보니까 연차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죠.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각보다 주도 테마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주도 테마가 없었던 점은 좀 많이 아쉬워 보이고, 제가 뭐 놓친 테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시장을 보고는 있었다고 해도 뭐 다 잡지는 못하니까. 또 오늘 개별 재료들 이용해가지고 다 뉴스, 그리고서 시제는 뭐 원래 째리고 있었던 녀석이고, 그다음에 뭐 방산주는 아침에 뉴스 보고 이거 이 자리, 자, 이런 흐름을 원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대금이 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살살살 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상향이었죠,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슈거리 하나만 있으면은 튀어줍니다. 그 튀는 것도 꽤 크게 튀어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아침에 오늘 비건이 방한을 하는데 북한에서 대놓고 일단 면박을 주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거 보고서 그냥 바로 그냥 시가에다가 질러놨습니다. 그리고서 결과적으로는 뭐 또 운이 따라준 거죠. 얘네가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자리에다가 차트 모습이랑 오늘 뭔가 한번 좀 땡겨주겠구나 해가지고 깔끔하게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낙주 매매 아까 전에 뭐였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그 공부용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바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시 영상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걸 보셨던 분들은 이게 지수 시간이랑 지수 투매가 나왔던 시간 어디 갔어? 이렇게 10시 3분부터 지수 투매가 나왔죠. 이 지수 투매가 언제 저점을 찍고 일단 턴을 했는지 그 시간이랑 저게 내렸을 때 오늘 이유가 빅텍 방산주가 올라서요. 근데 방산주가 귀신처럼 9시 어디 갔어? 10시 3분부터 고점은 10시 17분 15분 이때라는 점, 이런 거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고 그 전에 신풍이 시세를 주고 있었던 거 10시 5분부터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 전까지 얘가 시장 관심을 확 끌고 있었어요. 10% 상승했잖아요. 아니 이제 VR이 걸고서 넘었었죠. 여기가 시가니까 그 전에 13% 상승을 만들어놨어요. 13, 14%. 그래가지고 지수 투매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얘 세니까 지수 그 투매 나온 이유가 별거 없다. 그러면 턴을 시킬 거고 그에 따라서 얘를 매매를 했던 점,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랑 진짜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 전에 지수 투매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강했던 놈 찾아가지고 눌리면서 그냥 매수, 턴, 매도, 그런 점이랑 뭐 오늘 뉴스, 영아테크 같은 거 수소에서 제가 왜 요놈을 좋게 보고 있었는지, 그런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현대차랑 뭐 니콜라를 제친 현대차 세계 최초 수소 트럭, 그런데 니콜라가 오늘 주가가 내려갔어. 그거랑 엮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생각했다고? 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보다 보면은 그런 어이없는 것들 하나 두 개로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항상 영상 재료 관점 같은 게 좀 진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됐든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고 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갔다가 저는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용을. 그러니까 각자 결국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제가 아무리 이런 관점이 좋다 설명을 드려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시장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생각을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경험치가 누적이 되고 그게 이제 내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매매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확실히. 하여튼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